우리는 대부분 부동산 계약할 때 중개사무소에서 써주는 표준 계약서에 그대로 사인하고 체결합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하면 뭔가 표준이 되는 것이니까 안전할 것 같고, 거기에 중개사가 필요한 특약사항도 챙겨주는 것 같으니 문제 없겠다 하고 계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렇게 해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자산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계약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좋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본인이 직접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임대업을 하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계약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차인이 이거저거 야무지게 따지고 구두로 합의된 사항들을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요구하면 임대인은 그런 임차인 피곤하다고 안 받는다고 해서 계약 못한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말들 때문에 주택이든 상가든 마음에 드는 곳을 겨우 찾았는데 괜히 꼼꼼하게 따질 것 따지다가 계약 날라갈까봐 계약서에 마땅히 넣어야 할 것도 제대로 못 넣고 계약하게 됩니다. 다들 에이 뭐 그래 별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다른 모든 임차인들도 누구나 자기 딴에는 가장 마음에 드는 자신의 조건에 가장 맞는 곳을 찾아서 계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죠? 마음에 드는 곳 찾아서 들어갔는데 후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나요? 마음에 드는 곳이라 어쩔 수 없었다? 무리한 요구를 하면 계약이 안 될 것 같았다? 이런 안일한 마인드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 없다. 다들 이렇게 한다. 그럴 사람 아니다. 그런 식으로 계약하면 아무도 계약 안 한다.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무도 당신의 돈과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계약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간 상가 임대차 계약서라 이런 계약서까지 쓰기에는 과한 상황인 분들이나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는 분들을 위해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되 특약사항들을 넣어서 좋은 계약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계약서 작성이 처음이라 막연하게 어려움 느끼는 분들뿐만 아니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임대업자분들께도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특약사항으로 뭘 써야 할까요? 계약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건물을 문제없이 어떠한 불편 없이 원활하게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일 것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나 보증금을 차질 없이 받고 임차인이 그동안 자신의 자산을 훼손 없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각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걱정되는 부분을 쓰는 것입니다. 가장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에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쓰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임대인, 임차인 간 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리고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서 내용을 추가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어느 정도 갖춰진 계약서가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쓰냐가 중요하겠죠. 계약 경험이나 부동산 지식이 별로 없는 분들은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괜히 계약서에 어려운 말로 축약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있게 쉬운 말로 풀어서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정확한 전문 법률 용어를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아는 수준에서 최대한 명확하게 쓰면 됩니다. 정말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계약서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학교에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학교 교육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육하 원칙. 계약서 작성할 때는 이것만 기억해도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물론 부동산 계약의 경우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어디에서는 생략해도 되겠죠.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명확한 문장의 기본 조건이 이 육하 원칙인데 이상하게도 계약할 때 이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택 임차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당하는 사례인데요. 마음에 드는 빌라를 찾아서 월세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머진 다 괜찮은데 빌라의 샤시가 뒤틀려 있는 거죠. 창문이 덜렁거리고 창문이 제대로 잠기지도 않아서 바람이 창문 사이로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중개사가 하는 말이 임대인이 임차인 들어오면 고쳐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임대인과 만나서 약속도 받고 중개사가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어줬어요. 임대인은 샤시 및 창문을 수리해주기로 한다. 그런데 이사 당일에 와서 보니까 아직 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중개사한테 말했더니 잠시 뒤에 중개사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임대인이 뭐 사정이 있어서 아직 수리 못했다고 2, 3일 내에 수리해준다고 했다고 말을 전해줍니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고쳐주질 않아서 이번에는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했더니 뭐 이런 걸로 자꾸 연락하냐면서 요즘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다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한 달 정도 기다려보라는 거죠. 사실은 임대인도 수리해주려고 했는데 알아보니 수리 비용이 자기 생각보다 훨씬 크니까 고쳐주기 싫어진 거죠. 임차인이 뭔 소리냐, 계약서에도 수리해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찬바람도 불고 창문도 안 잠겨서 불안해서 못 있겠다, 계약대로 빨리 고쳐달라. 이랬더니 임대인이 내가 언제 수리 안 해준다고 했냐, 계약서에 수리해준다고 했지 언제까지 해준다는 말 있냐,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전화를 끊어버리고 연락도 안 받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물론 나쁜 임대인을 만나서 생기는 일이지만 우리가 궁예도 아니고 임대인이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계약할 때 알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 이런 임대인들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계약서 특약을 잘 써야 하는 거죠. 임대인은 샤시 및 창문을 수리해주기로 한다. 이런 엉터리 특약을 넣으면 이런 문제가 쉽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썼어야 할까요? 육하 원칙에 맞게 임대인은 입주 전까지 본 임대차실 샤시와 창문의 바람샘 및 결착 문제를 수리해주기로 한다. 임대인이 이사 다음날까지 수리를 완료해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의로 수리업체를 불러 수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이후 월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임차인은 그 비용을 영수증을 통해 증빙해야 한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그 다음에 왜는 왜 그래야 하는데, 왜 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라는 페널티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갈등까지 방해하는 내용을 넣으면 계약서 특약으로 넣을 수 있는 것으로는 잘 써진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항을 계약서에 넣으면 계약하기 힘들다고 중개사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중개 의뢰인입니다. 나의 이런 요구사항을 관철시켜달라고 중개를 의뢰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중개사가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좋은 중개사지 자기가 먼저 진저리 치는 중개사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정말 수리해줄 의사가 있다면 이런 조항 넣는 거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똑부러지는 분이네 하면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요. 임대인이 반대하면 셋 중 하나입니다. 제대로 수리해줄 의사가 애초에 없거나 자기 마음대로 못할 것 같은 똑똑한 임차인이랑 계약하기 싫거나, 아니면 임차인의 정당한 요구를 까다롭다고 생각하거나, 어떠한 경우든 이런 임대인이랑 계약하면 후회할 확률이 58,000%입니다. 또 하나의 예로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 자기는 돈 없다고 다음 임차인 구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노력하면 돈을 융통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이러는 경우도 있고 정말 무대책으로 돌려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임대인으로서 채무 불이행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고 나름 계약서에 임대인은 계약 만료, 임차인이 퇴거 시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이런 문구를 넣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쓰나 안 쓰나 하는 당연한 말이니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의무를 지키게 만들 채찍, 즉 페널티 조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 임차인이 퇴거 시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임대인이 이를 어길 시 연 20%의 연체이자를 임차인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쓰면 임대인도 남일처럼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겁니다.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을 껄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임대인이라면 저는 그런 임대인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조항을 넣기 위해서 당근으로 임차인이 임체료를 연체할 시 연 20%의 연체이자를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임대인을 위한 조항을 넣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딱히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페널티 내용을 넣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페널티 조항의 목적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계약의 조항이 강제로 이행되기 전에 상대방의 이행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설사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함입니다. 사소한 사안들까지 이러면 계약해지, 저러면 계약해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해지한다고 내 피해가 빠르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내가 처한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그러한 상황에서 나의 손해를 막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인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건물에 부착할 간판 및 홍보시설에 대하여 규격과 장소를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부착하기로 한다. 제 임대차 계약서 영상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완벽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저렇게 간판을 협의하여 부착하기로 했는데 임차인이 이 조항을 무시하고 건물 여기저기에 자기 마음대로 간판을 달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임대인인데 임대인이 이런 간판들의 철거를 요구해도 임차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임대인이 임의로 간판들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청구를 무시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금에서 공제할 건가요? 계약기간 한참 남았는데 보증금에서 공제해봤자 임대인만 손해겠죠. 이번 경우도 Y, 페널티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작성하면 이렇게 써야 합니다. 임차인은 건물에 부착할 간판 및 홍보시설에 대하여 규격과 장소를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부착키로 한다. 임차인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의무로 설치된 간판을 철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해당 월의 임차인의 관리비에 합산하여 청구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작성하면 미리 정해놓은 변제 충당 순서에 따라 임차인이 철거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지불하게끔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는 같은 내용이더라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 그 내용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시하게 되는 조항이 되느냐, 지킬 수밖에 없는 조항이 되느냐는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쓰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계약서 작성을 예로 들었지만 임대차에서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는 영상으로 이해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임대인, 임차인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보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